2200년 영국 아이작 뉴턴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꽤 큰 차익을 남긴 완벽한 매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빠져나온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매일매일 오르는 걸 보면서 뉴턴의 마음속에 뭔가 꼬이기 시작했겠죠. 결국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직후부터 주가가 무너졌어요. 현재 가치로 약 20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때 뉴턴이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근데 이 얘기에서 대부분 놓치는 게 있어요. 뉴턴이 진 건 세력 때문이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뇌를 가진 사람이 20억을 날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끝까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 들으면서 나는 다르겠지 하신 분 계시죠? 그 확신이 강할수록 나중에 정확히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300년이 지났어요. 시장은 바뀌었고 기술도 바뀌었는데 딱 하나만 그대로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순서.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공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사실 적이 없어요. 대신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왜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잃는지, 세력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뇌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뭘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이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밤새워 공부한 20대가 수익률 꼴찌였습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미성년자 계좌가 1위였어요. 같은 해, 같은 시장에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실제 데이터예요. 수백만 개 개인 계좌를 분석했더니 결과가 이랬어요. 개인이 순매수하는 날 주가는 평균적으로 빠졌고 개인이 순매도하는 날은 올랐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반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오히려 나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잃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를 자주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수수료 때문만이 아니에요. 매매를 자주 한다는 건 그만큼 결정을 자주 한다는 거고, 결정을 자주 할수록 감정이 끼어드는 횟수가 늘어나요. 감정이 끼어들 때마다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나고 그게 쌓이면 수익률이 됩니다. 미성년자 계좌가 1위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는 앱을 못 열어요. 본인 계좌가 있는 줄도 몰라요. 감정이 개입할 틈이 물리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더니 이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초보 얘기고 나는 좀 더 공부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전문가 데이터를 보면 그 생각도 흔들립니다. 2024년 SPR IVA 보고서예요. 미국 전문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15년 이상 S&P 500 평균을 이긴 비율이 고작 8%입니다. 92%가 그냥 지수에 졌어요. 블룸버그 단말기 앞에서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보는 석박사들이 92%가 지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퇴근하고 핸드폰으로 그걸 이기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 판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보여드릴게요. 상대가 누군지부터 봐야 해요. 이 시장에는 세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에요. 기금 적립금만 1,50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7.8% 들고 있어요. 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 주가가 올라요. 팔면 내려갑니다. 우리가 사는 금액은 그들 하루 거래량의 티끌도 안 돼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에요.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입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환율, 금리, 지수를 동시에 보면서 움직여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무서운 상대입니다. 1000분의 1 초 단위로 거래를 체결하는 AI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는 0.5초 사이에 수천 건의 거래가 이미 끝납니다. 이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속도 자체가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좋은 종목만 잘 고르면 되지 않나?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막혀요. 기관은 IR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경영진이 직접 기관 투자자들만 불러서 다음 분기 실적 방향을 귀띔해주는 자리예요. 우리는요, 그 내용이 공시로 올라오고 뉴스로 퍼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순간엔 이미 주가가 다 반영된 다음이에요. 사흘 차이가 수익률 차이가 되는 거예요. 비용도 달라요. 조 단위를 굴리는 기관은 수수료를 개인의 10분의 1도 안 내요.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의 호가손실까지 차곡차곡 쌓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녹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력이 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거래량을 봐요. 매물대를 봐요. 차트에 쌓인 수십만 명의 집단 행동 패턴을 봅니다. 10만 명이 똑같이 반응하면 그게 세력 입장에서는 교과서예요. 개인 한 명을 노리는 게 아니라 개미 집단이 어떤 가격에서 공포에 던질지를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것, 기관 펀드 매니저는 회사 돈으로 투자해요. 손해가 나도 본인 월급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5%만 빠져도 새벽 3시에 잠이 안 옵니다. 계좌 앱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해요. 그 새벽 3시의 불안함, 그게 바로 세력이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정보에서 집니다. 속도에서 집니다. 자금에서 지고, 비용에서 지고, 심리에서도 집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5가지 전부에서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걸까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세력이 우리보다 강한 건 자금도, 정보도, 속도도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뇌가 처음부터 이 시장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10만 원을 버는 기쁨이랑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랑 뭐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실험해보면 답이 나와요.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1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2배 넘게 커요.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불러요. 같은 금액인데 잃을 때 밤잠을 설치는 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손절을 안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손절을 해서 손해를 지금 확정짓는 걸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후회, 회피예요. 그러니까 팔아야 하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못 파는 거예요. 머리는 이거 더 가면 끝장이야 라고 경고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이 얘기 낯설지 않으시죠? 이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손절 버튼을 누르면 그 고통을 지금 당장 현실로 확정지어야 해요.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뇌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언젠가 올라오겠지. 그렇게 버티는 사이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40%가 되고 마이너스 40%가 마이너스 60%가 됩니다. 희망 고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이에요.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뇌는 이미 불안합니다. 이게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결국 10% 수익에서 팔아버려요. 그 다음날 30% 더 오르는 거 보면서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게 되죠. 이게 결과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이익은 짧게 자르고 손실은 길게 키우는 거예요. 성공하는 투자의 원칙을 뇌가 정확히 반대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주변에서 다들 산다고 하면 나도 사고 싶어지고 다들 판다고 하면 나도 팔고 싶어져요. 군집행위예요. 인간이 무리동물이라서 그래요.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독이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 이게 가장 편한 상황이에요. 개미들이 알아서 한 방향으로 몰려주니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공포에 던지는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가고 탐욕에 달려드는 타이밍에 상단에서 팔고 나오는 거예요. 개미가 세력을 만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뉴턴이 300년 전에 당한 게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 꼬여버린 그 감정. 나만 소외됐다는 느낌. 그게 손실 회피도 아니고 군집행위도 아닌 그냥 사람이라서 생기는 반응이에요. 공부를 더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분석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확신이 강해지고 확신이 강할수록 틀렸을 때 더 못 빠져나와요. 공부가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잔인한 게 남아있어요. 처음에 운 좋게 돈을 좀 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드가 더 컸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서 신용을 씁니다. 미수를 씁니다. 빚을 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력은 신용 잔고가 몰린 종목을 알아요.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거기서 일부러 주가를 흔들어요. 조금만 흔들어도 담보 비율이 떨어지고 증권사 프로그램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주식을 시장가에 던져버립니다. 반대 매매예요. 내가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던진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세력 장난인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빚을 낸 상태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알면서 당하는 겁니다. 개미의 유일한 무기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빚을 내는 순간 그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답은 뭘까요?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달라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덜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JP모건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치 S&P 500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냥 20년 내내 들고 있었으면 연평균 5.6% 수익이에요. 근데 이 20년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날, 딱 열흘만 놓쳤더니 2%로 떨어집니다. 20일을 놓치면 마이너스예요. 20년 중 단 20일입니다. 그 20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폭락장 직후에 와요. 공포를 못 이기고 팔고 나왔다가 그 반등을 통째로 놓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한 대가가 20년 수익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겁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 얘기도 있어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계좌를 분석했더니 계좌가 혼자 굴러간 경우가 많았어요. 주인이 잊고 있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계좌였던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시간이 알아서 일한 겁니다. 분석을 잘한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장기 투자랑 강제 보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손절을 못하는 뇌의 오작동이 만들어낸 강제 보유예요. 세력 입장에서 이게 가장 편한 상황이에요. 개미가 스스로 물량을 묶어두고 안 팔고 있으니까요. 진짜 장기 투자는 처음부터 달라야 해요. 이 돈은 10년 뒤를 위한 돈이라는 전제 아래 자발적으로 설계된 투자여야 합니다. 시장이 반토막 나도
팔 이유가 없는 돈이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사느냐도 전제예요. 대우조선해양을 2000년대 초에 사서 20년 버텼어도 회사가 매각됐습니다. 시간이 약이 되려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산을 사야 해요. 전제 없는 시간은 독이에요. 그러면 개별 종목을 직접 고르는 리스크 없이 전문가 92%도 못 이기는 시장 평균을 그냥 받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분산입니다. 1952년 경제학자 해리 마코이츠가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핵심은 간단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섞으면 위험은 줄어드는데 수익은 크게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50%였어요. 그런데 미국 국채는 그 해 플러스 20%였습니다. 주식과 채권 이 두 개만 섞어뒀어도 반토막이 아니었어요. 한국 코스피만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비중이 1.5%도 안 돼요. 내 자산 전부를 1.5%짜리 바구니 하나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분산 ETF 하나면 이게 바뀌어요. 근데 분산만으로는 절반이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분산까지 설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이에요. 진짜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코로나 폭락장 때 계좌가 마이너스 30%를 찍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세력 털기야. 버텨야 해. 근데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뉴턴도 그랬어요. 알면서 당한 거잖아요.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뇌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답이 뭘까요? 더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 자체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이건 여유 자금으로 10년 이상 굴릴 생각인 분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당장 써야 할 돈, 단기 자금이라면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해요. 그 전제 먼저 확인하세요. 전제가 맞는 분들한테 실제로 손실을 줄인 공통 패턴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액 적립식 투자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나가게 설정해 두는 거예요. 타이밍을 잡으려는 욕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지고 낮을 때는 많이 사지니까 자동으로 싸게 많이 사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리밸런싱이에요. 주식 60%, 채권 40%처럼 비율을 정해두고 1년에 한두 번만 다시 맞추는 거예요. 많이 오른 걸 팔고 덜 오른 걸 사는 행위를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동 손절이에요. 주식을 사자마자 손절 라인을 걸어두세요. 시스템이 알아서 팔아줘요. 그 순간에 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네 번째는 반익절이에요.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무조건 절반을 팝니다. 기계적으로요. 절반을 팔아서 원금과 수익을 챙겨두면 남은 절반은 주가가 흔들려도 버틸 여유가 생겨요. 전부 들고 있을 때랑 멘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물타기 전 질문이에요. 지금 이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면 지금 이 가격에 새로 살 의향이 있는가? 아니라면 그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손절 못하는 뇌가 돈을 더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주식 계좌는 한 달에 한 번만 보세요. 단순하죠. 근데 이게 가장 강력한 규칙이에요. 앞에서 미성년자 계좌가 1위였다고 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없는 돈이에요. 손댈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알아서 일한 거예요. 덜 볼수록 덜 흔들리고 덜 흔들릴수록 시스템이 살아있을 시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진짜 부자들은 주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자수성가 부자를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본업에서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아끼고 남는 돈을 장기 분산 투자했어요. 화려한 매매 기법이 없어요. 비밀 종목도 없어요. 숫자로 보면 이게 왜 맞는지 나와요.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주식에서 연 10% 수익을 냈어요. 투자금 1,000만 원이면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서 연봉이 4천만 원이 됐어요. 추가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주식 수익의 10배고 이게 매년 반복돼요. 본업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주식창 보는 시간을 줄이고 본업에 집중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계좌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얘기 생각보다 많아요. 덜 볼수록 덜 흔들리고 덜 흔들릴수록 시스템이 살아있을 시간이 생기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얘기를 다 잊어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장에 적은 없어요.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뉴턴도 그랬고 어제 손절한 분도 그랬고 오늘 고점에서 다시 들어간 분도 그래요. 30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된 이유가 이거예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측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측하려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대신 딱 하나만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든 거예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지금 증권사 앱 열고 글로벌 ETF 자동 매수 하나만 설정해보세요. 월 10만 원이어도 돼요. 더 잘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덜 움직이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10년 뒤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셨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세력한테 어떻게 이길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뉴턴도 몰랐던 걸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리셨어요? 손절할 때인지 상승장에서 더 욕심낼 때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게요.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